정하수입니다. 원균이 임진 외란 7천량 전투에서 전사했다 라는 게 기존 역사의 정설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7천량 이후에도 살아있었다. 심지어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 라는 설이 굉장히 유명하게 널리 퍼져 있죠. 과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설이 나오게 된 건가? 과연 신빙성은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낱 낭설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있죠. 징비록의 이 기록. 원균은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기어올라 달아나려고 했는데 몸이 비대하여 소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던 그는 외적에게 죽었다고도 하고 도망쳐 죽음을 모면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의문을 던져주는 기록이죠. 이 징비록의 기록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냐 아니면 다른 걸 좀 고려를 더 해봐야 하냐,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또 해볼 건데 일단 다른 기록 또 좀 볼까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정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조 수정실록.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급으로 포위하니 원균이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했다. 일단 조선 조정, 조선 정부의 오피셜 결론은 원균이 해안에 내렸다가 왜군에 의해 전사했다. 이게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근데 선조 수정실록에선 이런데요. 그냥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묘한 내용이 나와요. 7월 22일자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입계하였다.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 및 순천부사와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나이가 들어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았는데 외노 6, 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외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황상 이게 지금 살아있는 원균에 대한 마지막 목격담인 것으로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원균이 죽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급하게 피했다는 거죠. 기록으로 드러나는 건 원균이 전사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균은 100% 여기서 전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 측에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원균 및 조선군 인사들이 도주를 하다가 원균이 지친 거죠.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소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무려 6, 7명에 달하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운 양의 왜군이 원균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다. 전사 아니면 생포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혹시 생포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 상황대로라면 생포 가능성도 있을 순 있죠. 그런데 생포설은 또 부정하는 의견 측에서는 일개 병사도 아니고 원균 같은 이렇게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외측에서 붙들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최소한 외측의 기록에서라도 고위직 장수를 잡았다는 기록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외측에서도 원균을 생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포는 아니다. 그럼 당연히 전사 아니냐 라는 것이 생존설에 반대하는 전사론 쪽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논리를 따라간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선조가 받은 거잖아요. 선조는 보고받은 같은 날 7월 22일
곧바로 대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전군이 대패한 것은 천운이니 어찌하겠는가? 7,000량 대패를 천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균은 죽었더라도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배를 수습하여 속히 방비해야 할 뿐이다. 분명히 이 보고를 받을 때 보고된 정확한 내용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였는데 선조는 그냥 거의 죽은 거 아니겠는가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지쳐서 더 못 뛰는 상황에서 6, 7명이 달려드는데 어찌 살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 기록을 더 보면 이런 매우 충격적인 기록이 난데없이 등장을 합니다. 7월 26일자. 지금 아까의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보고가 있었던지 불과 4일 뒤죠. 이런 놀라운 보고가 선조한테 올라옵니다. 도원수 권율의 서장의 아뢰길 신의 군관인 최영길이 한산도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그가 말하길 원균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면서 말하길 이렇게 해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 고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최영길을 곧 올려보내겠습니다. 이순신에게 흩어져 도망한 배를 수습하도록 사량으로 들여보내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 최영길이 말하길 원균이 사지를 벗어났다. 그러면서 진주로 향하면서 원균이 말하길 이러해서 사망자 많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남겼다. 고하였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원균이 사지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군의 손에 붙들리거나 전사를 당한 게 아니고 탈출해서 진주로 이동했다. 라고 최영길이 이야기했다라는 보고를 지금 권율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놀라운 보고가 올라와 선조에게 도착한 게 7월 26일. 근데 그 권율의 보고문이 작성된 건 7월 21일입니다. 다들 아시듯 7,000량 해전은 7월 15, 16일에 있었죠. 지금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 대단히 괴이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7,000량 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원균이 살아 탈출해 나와서 최영길을 만나서 진도로 향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다는 증언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보고문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당시에 실제로 오류 보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론 입장 측에서는 지금 이 보고 내용이 최영길이 7,000량 전투 이후에 거기서 빠져나온 원균을 직접 만났고 원균하고 본인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길고 구체적입니다. 만일 이 조선왕조실록 내용대로 원균이 탈출을 했다면 진주로 향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확실한 건 이때 이후에 역사에서 원균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건 사라집니다. 물론 오류 보고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모든 건 증언이에요. 원균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였다. 이것도 증언이고 이 내용도 비록 공식 보고문을 통해 실록에 실렸다곤 해도 역시 이것도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통설대로 전사가 맞다라는 의견 측에서는 당시에 무슨 녹음기로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구두 진술인 만큼 어디선가 오류가 날 수 있다. 원균은 7,000량 전투에서 전사한 게 확실하다.
이 기록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펴는 전사론 쪽 의견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원균이 살아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니 조선조정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8월 5일 기록. 이원이 끼치게 하기를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이는 김환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원균은 주장이었으니 경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건의가 이때 선조에게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원균을 8월 5일 조정 대신들 중에 현재 살아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처벌하자는 걸 거 아니에요. 7월 26일에 올라온 그 보고를 보고 어디선가 살아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이런 건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건의를 들은 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윤허한다. 그렇게 해라. 근데 다만 원균을 죽이려 할 경우 원균이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런 건의가 나옵니다. 비변사가 회개하길 원균이 병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우선 원균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선조가 윤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조정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선조는 물론이고 대신들도 현재 원균이 살아있는데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죠. 그러면서 묘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있는지 당장 수색해서 붙들어 와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처벌을 다시 논의하자. 이에 선조가 오케이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선조실록의 이후 약 3개월간 원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원균을 처벌해야 하네 마네 하는 논의가 좀 전에 그렇게 나왔었다가 아까 그 건의, 나타나면 다시 말 들어보고 그때 처리하자, 이 말 후에 바로 수면 아래로 묻혀버린 거죠. 선조 입장에서는 칠천리ang 전투가 워낙 대패고 처벌 논의고 뭐고 자꾸 그걸 언급하고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선조의 심리를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원균을 찾자라는 것도 그대로 수면 아래로 묻혀버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1월 4일 원균이 다시 언급돼요. 원균에게 엄한 곤장을 쳐서 독촉했다가 마침내 무너뜨리고, 이거 이제 예전 얘기하는 거죠. 11월 10일 요것도 역시 과거의 일 이야기죠. 오늘 테마랑은 관련이 없는 기록이고, 그렇게 8월 5일 처벌 운운 논의하고 기록이 해를 넘어가요. 이제 다음 해 4월 2일, 이게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칠천량 이후 거의 9개월 가까이 흐른 뒤에 기록이죠. 비변사가 아뢰길 원균이 주장으로서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의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조가 여기서 매우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선조가 원균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버립니다. 다음날 4월 3일 비변사 또 아뢰길 주상전하 선조께서 원균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고 주장을 구출하지 않은 죄는 그 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듯 주장은 원균이죠. 오히려 선조는
원균을 자꾸 탓하지 말고 오히려 주장이었던 원균을 왜 구출하지 않았냐, 주변의 부하들이. 되려 그 죄를 문제 삼고 있는 선조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선조의 모습은 그가 우리 민족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태도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죠. 충무공은 그렇게 질투를 하고 견제를 했는데 지금 이 기록의 모습 너무나 대비됩니다. 여튼 현재까지 7천량 9개월 뒤까지의 기록을 보면 원균이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기록들만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더 흐른 후인 11월 27일 기록, 7천량 이후로도 1년 4개월 더 지난 기록이죠. 다시 원균이 언급되는데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이순신이 처음에 한산에 이르러 남은 군졸들을 수합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둔전 개척하고 어연 판매하여 군량 넉넉히 하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 범위 산에 있는 듯한 형세를 지니게 되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의 유능함과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 이순신 장군님이 불과 몇 달 만에 엄청난 강군으로 탈바꿈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여기 원균이 죽은 뒤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7천량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원균의 사망이 오피셜화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피셜도 아니고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원균이 죽어서 충무공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그 7천량 전투에서 전사한 게 맞다라고 조선 정부에서 오피셜로 그렇게 결론 지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정의 공식 판단을 따른다면 역시 원균은 7천량에서 전사한 게 맞는 게 될 겁니다. 다만 반론 측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일단 아까 7천량 이후 약 3주 후인 8월 5일자 기록에선 보시다시피 대신들 그리고 선조 본인도 원균을 죽이려 할 경우, 즉 아직 원균이 살아있다고 판단을 이땐 하고 있었어요. 7월 26일 최영길의 그 산 원균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보고 때문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1년 훨씬 지난 후에 아니다. 7천량에서 전사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된 과정, 그 과정 기록이 또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보고가 오류 보고였습니다. 뭐 내지는 증언의 기억이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든가 7천량 이전에 대화를 했던 건데 좀 혼동했습니다. 라는 보고 같은 거. 그런 식의 보고의 수정, 오류, 정정에 대한 기록이 이 기간 사이 중간에 실록에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면 원균이 그때 전사했다는 걸 봤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죠. 살펴봤듯. 그냥 한참 뒤에 이렇게 결론만 났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견이 안 된 건데, 즉 계속 실종 상태였던 건데 선조가 원균 한 사람에게만 책임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원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강력하게 화를 내고, 선조가 원균 말만 하면 화내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쉽게 원균을 더 수색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등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선조의 의중에 의해 수색 의지도 발생될 수 없었고 해서 그냥 어영부영 실종 상태가 장기화되다가 세월이 오래 흐르니 그냥 사망한 걸로, 그때 전사했던 걸로 결론이 정리된 것이다 라고 생존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추정이겠습니다만 나중에 선조는 원균을 선무공신 1등으로 추정합니다. 실록 선조, 이순신, 권율, 원균을 체쿤하여 1등에 봉하고 그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선무공신 1등이 이렇게 3명입니다. 즉 선조는 조선 신료 중에 임진왜란에서 가장 크게 공을 세운 3명 중 1명으로 그게 원균이다 이렇게 정한 거죠. 생존설 측에서는 선조 본인이 이렇게 원균을 찾고자 하질 않으니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고, 반대로 전사설 측에서는 여하튼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전사했다고 결론 지었으니 그것이 바로 역사의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또 다른 기록을 추가로 좀 더 보면 우리의 영웅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한번 보면요, 당시 그 즈음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7천량 약 일주일 정도 전 7월 7일 오늘은 칠석이다. 슬픔과 그리움을 어찌하랴. 그리고 충무공께서 꿈을 꾸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꿈에 원균과 같이 모였다. 내가 원균의 윗자리에 앉아 음식상을 받자 원균이 기쁜 빛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이후 8일 후에 조선군의 대비극 7천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꿈이 상징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저도 사실 예지몽 이런 건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7천량 이후에 내용도 좀 보시죠. 난중일기 7월 16일 우리나라 조선에서 믿어온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마저 이와 같이 희망이 없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좀 의미가 있는데 선장 이협이 외적에게 묶여갔다고 하니 더더욱 원통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균이 생포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2일 뒤 새벽에 이덕필 변홍달이 전하여 말하길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 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및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고 수군이 대패했습니다. 라고 들으니 통곡함을 참지 못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혁기 장군이 7천량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내용과 같이 언급되면서 여기 원균 해를 입었고 원균도 해를 입었다는 사람으로 묶여서 이덕필 등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라면 이덕필 등은 원균이 전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 들은 걸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전사가 맞다라는 측에서 내세우는 근거죠. 당시 사람들은 7천량 직후부터 원균이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난중일기에 원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7천량 이후로는 더 이상 원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사가 맞다는 측에서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전사가 맞다는 의견과 생존설 의견 양쪽을 골고루 살펴봤는데요. 어느 쪽만 맞다라는 건 전혀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죠. 임진왜란 얘기는 나중에 또 틈틈이 해보려고 하는데 임진왜란 중에 그 중에 어떤 게 특별히 더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임진왜란 외에도 요청 테마 주시고 역사 말고도 제가 얼마든지 하니까, 근데 각각 개별 영상에 댓글로 다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청 테마 댓글은 꼭 커뮤니티 탭 클릭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장 최신 공지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